자, 153번 보면, 좀 풀었네, 그래도. 153번 없죠. 천천히 할게. 좀 풀어봐. 이게 좀 고난이도 문항은 집에서 고민 좀 하고 오세요. 자, 문제에서 맨 끝에 A, B가 서로 독립이 돼야 돼요. 자, 독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거는 A 교집합 B가 A랑 B, B. 이걸 만족하면 독립이 됩니다. 자, 주머니 속에 8개 공이 있어요. 이 중 K개는 흰 공이고 나머지는 검은 공인데 흰 공에는 1번부터 K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1, 2, 예를 들어서 K가 3 이렇게 되면 1, 2, 3까지는 여기는 흰 공이야. 그 다음에 이제 4부터 해서 5, 6, 7, 8까지 이렇게는 이제 검은 공이 돼요.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써놨어. 나도 너희들도 알겠지만 나도 이런 걸 읽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갖고 몇 번씩 읽어. 자, 이 중 K개는 흰 공이고 나머지는 검은 공인데 흰 공에는 1부터 K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고 검은 공에는 K 플러스 1에서 8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낸대요.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 이제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이제 B. 그럼 얘가 이제 서로 독립이 되려면 그럼 K 값을 정하시오. K는 1에서 7까지. 뭐 방법이 이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다 나열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K 입장에서 1, 2, 3, 4, 5, 6, 7까지 그냥 다 써. 자, 그러고 나서 A의 확률, B의 확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을 다 그냥 따로따로 구합니다. 그리고 그냥 표를 만들어서 그냥 다 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수능에서도 어차피 이거 나열하는 능력이 제일 어려운 문제 푸는 능력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냥 이거를 차라리 연습을 많이 해. 이게 테크닉이 되게 있어. 테크닉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 이거를 나열하면 그냥 다 되니까 갑시다. 자, PA는 이게 흰 공이 나올 확률인데 이게 K가 3이 됐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8개 중에 3이야. 그럼 당연히 이게 K가 2가 되면 흰 공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럼 8분의 2고 그럼 요거는 흰 공 K가 1이면 8분의 1, 2까지 1, 2가 흰 공이니까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 이렇게 됩니다. K는 탑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 홀수가 나올 확률이야. 홀수가 나올 확률은 요즘은 다 동일하지. 왜냐면 홀수가 나오는 건 1부터 8까지 중에서 1, 3, 5, 7 그러니까 딱 절반 2분의 1입니다. 다 2분의 1이야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자, 교집합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해야 돼. A와 B의 교집합. 그러니까 흰 공이면서 홀수인 애를 찾아야 돼요. 흰 공이면서 홀수인. 그럼 이제 흰 공, K가 1이면 흰 공이 1번까지밖에 없으니까 흰 공 하나에 홀수 하나. 한 개밖에 없어. 교집합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2가 돼도 홀수는 하나밖에 없죠. 여기도 8분의 1. 근데 이제 3까지 가면 홀수가 2개가 있어. 흰 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2, 3이 흰 공인데 그 중에서 홀수는 2개. 8분의 2, 8분의 2, 8분의 3, 8분의 3, 8분의 4까지. 됐지? 자, 이제 2개를 곱해서 얘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이거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되네.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2개를 곱해서 교집합. 안 되고, 6도 2분의 1은 8분의 3 딱 되죠?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K는 2, 4, 6.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나열을 꼼꼼하게 잘 하면 이 문제는 어려워도 맞출 수 있어.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54도 안 했겠지? 있죠? 했어? 안 했지? 또 합시다. 이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근데 이게 약간 좀 노가다를 필요로 해갖고 154지.
자, 30개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하는 시행을 합니다. 자, 홀수인 소수, A. 이거 다 찾아야 돼요. 홀수인 소수니까 소수는 2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홀수만 들어가야 되니까 3부터 들어가겠네. 3, 5, 7, 9는 안 되고 11, 13, 15 안 되고 17, 19, 21 안 되고 23, 25 안 되고 27도 안 되고 29까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일단 총 9개가 있습니다. 홀수인 소수 찾고, 그 다음에 3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 이하의 수가 나오는 사건을 bn. 그러니까 bn은 이제 n 이하의 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n을 샘플링이라고 해요. 하나를 숫자를 집어넣어. 뭐 1 집어넣고 3 정도 집어넣을까? b3이라고 하는 거는 3 이하의 수가 나오는 확률이니까 30분의 1, 2, 3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입니다. n이면 이걸 그냥 일반화해서 bn이면 30분의 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 돼야 돼요. 자, 독립이 되면 또 쓰자. p a 교집합 b의 n이라고 하는 데가 p a 곱하기 b의 bn. 자, 위에다 쓸 거예요. 자, 여기다가 쓰면 일단 PA는 고정이죠. 30분의 9. 30분의 9. PBN은 이것도 30분의 N이지. 자, 이제 교집합을 할 거야. 요거를 이제 N에다가, 여기에 이제 교집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교집합을 1부터 30까지 다 집어넣으면 이제 좀 한계가 있잖아. 일단 다 쓰는 거는 뭐 좋은데 그 개수를 모르니까 이 교집합의 이 개수를 그냥 다른 문자 하나를 집어넣어요. K. 그럼 이건 30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교집합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런 방법을 쓰기에는 30이 너무 숫자가 크잖아.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는 나는 아직은 모르겠고 그냥 미지수를 이렇게 써요. 어차피 30개 중에 몇 개 이렇게 될 거니까. 그치? 자, 그럼 날리면은 이걸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날리고 여기가 3으로 나누면 10분의 3이 되지. 10분의 3. 자, 그럼 n의 입장에서 n이 이제 자연수인데 이 k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인데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거는 10의 배수가 되는 거지. 10, 20, 30. n은 30까지 가능한 거니까 이것도 3개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자, 해볼게. n이 10을 먼저 해봅시다. 애초에 20은 자, 한번 해봅시다. n이 10. 다시 해봐요. 10보다 작은 애. 이거를 따로 계산합시다. PA는 계속 고정이니까 30분의 9. 30분의 9 곱하기 다시 여기에다가 30분의 10. 10보다 작은데 홀수인 소수가 되는 거. 3개. 30분의 3. 이렇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네요. 그치? 여기 10분의 3이고 여기 3분의 1이니까 되지? 10돼. 이렇게 다 따지면 돼요. 30도 되고 20은 20 안 되는 것만 확인해 봅시다. 자, 다시 20이 안 되는 거는 다시 또 여기 PA 30분의 9 B 20을 집어넣으면은 30분의 20 교집합 30분의 20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숫자가 안 맞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구하시면 돼. 이게 되고 얘가 안 돼.
이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거야.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155번도 안 했겠네. 과제장에 있는 문제인데 읽기가 싫은 문제지. 한번 해봅시다. 155. 나도 이 문제를 봤을 때 도대체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읽고 또 읽고 막 그랬어요. 자, 근데 거짓말 안 하고 한 5번에 읽은 것 같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그림과 같은 8개 자리, 그러니까 카드가 8개고 8개 자리가 있어. 근데 그거를 순서를 뭐 7카드를 1번 자리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K 번째 자리에 여기 적힌 숫자가 K 이하인 사건은 AK라고 합니다. 이거를 AK. 자, 다음은 두 자연수 M과 N 두 개가 있는데 AM과 AN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MN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박스로 들어가면 AK는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K번째 자리를 제외한 7개의 나머지 자리에 7장의 카드가 그냥 놓여 있는 거니까 이게 잘 이해 안 되면 샘플링이라고 하는 걸 하면 돼. 여기다가 1, 2, 3, 4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3 정도 해볼게. 네, 5, 6, 7, 8. 여기에 K가 3이야. 여기 세 번째 위치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1, 2, 3. 3 이하의 숫자가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상관없어. 나머지는 상관없어. 그래서 이걸 이제 확률을 생각을 하면 전체가 8개를 배열하는 거야. 8팩토리알. 그 다음에 이 중에 특별하게 하나를 뽑아서 집어넣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집어넣는데 이게 1이 들어가도 되고 2가 들어가도 되고 3개가 들어가도 돼요. 3이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K가 3일 때 3개가 가능해. K가 들어갈 때 여기다 이제 K를 못 뽑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는 그냥 배열이 되고 돼요. 이렇게 돼요. 이걸 굳이 쓰면 K 콤비네이션 1인데 뭐 그렇게 쓰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8분의 K입니다. 8분의 K. 여기 5번째 자리에 5보다 작은 5 이하의 숫자니까 1, 2, 3, 4, 5가 들어갈 확률은 이게 그냥 1, 2, 3, 4, 5가 들어갈 확률. 그러니까 자리 하나에. 그러니까 이 자리만 기준을 생각했을 때는 8개 중에 5개가 들어가도 되니 8분의 5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가가 이제 해결이 되고, 근데 교집합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게 이 기호를 계속 잘 봐야 돼. n과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과 n은 달라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am과 an의 교집합을 생각을 했는데 n번째 자리에 n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두 개를 한 번에 따지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게 n번째 이게 n번째 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3과 5를 샘플링을 했으니까 3과 5를 가지고 사실은 문제에 밑에 이제 맨 밑에 보면 가에 알맞은 식에 K는 4를 집어넣고 나에 알맞은 식에 M은 3을 집어넣으니까 N을 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답의 근처까지 갈 수가 있어. 이거를 일반화해서 N으로 풀면 되게 힘들다는 얘기야. 근데 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고 안 되면 하여튼 이렇게 샘플링해서 3과 5 밑에서 시킨 대로 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3과 5를 만약에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확률이 M에 세 번째 자리에 1, 2, 3이 들어오니까 8분의 3 확률.
여기는 어떻게 될까? m을 하나를 집어넣고 나서 나머지 7개 숫자 중에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여기에는 들어갈 숫자가 원래는 1, 2, 3, 4, 5까지가 가능했는데 3을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를 얘가 써버려요. 그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하나를 써버려. 그럼 전체 숫자 7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제 이걸 일반화라고 하는 걸 하면 여기에 집어넣는 확률은 8분의 m이 되고 여기에 집어넣는 거는 7분의 n번째 자리를 제외한 6개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n번째 자리니까 숫자가 하나 빠져서 n 빼기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두 개를 교집합으로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에 얘가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친절하게도 너희들 이걸 못할 것 같으니 m에다가 3을 집어넣고 n에다 5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세요 이렇게 한 거야. 이 정도면 되게 관대한 겁니다, 문제가. 근데 이제 수학 그 논술 혹시라도 준비를 확통으로 준비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거든. 이런 거를 이제 그냥 혼자 서술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논술로 연습을 하면은 도움이 돼요. 빈칸 넣기. 자, 하여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안 끝났어. 독립이기 위해서는 교집합이 곱한 애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이제 P의 AM 교집합 P의 N. 이렇게 된 거거든. 자, 우리는 이게 K가 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자, P의 AM과 P의 AN을 보여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에 8분 다시 쓰자. 8분의 M 곱하기 7분의 M 빼기 1인데, 요거는 8분의 M이어서 8분의 M. 요것만 단독적으로 가는 건 8분의 N이 되지. 8분의 N. 여기 K일 때 이게 K니까. 이렇게 돼요. 요걸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8은 날리고, M도 자연수니까 날리고.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8, M 빼기 1이 7, N이 되니까, 여기다 8 집어넣으면 되죠, 8. 그래서 N은 8이 나와. N은 8. 자, 이러면 이제 N의 값은 구했고, 그러니까 M과 N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 중간에 이게 N이 날아갔잖아. N에 상관없이 N이 8만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M 1, 8, 2, 8, 3, 8 이렇게 해서 N이 될 수 있는 건 7까지. 7. 그래서 총 7개가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이게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요거를 인식을 하고 계속 풀어야 되는데 되게 인식이 안 되면 계속 이상한 숫자가 나거든. 한 2번 풀었던 것 같아. 처음 나왔을 때 문제. 평가원 문제인데 출처가 없네. 하여튼 연습을 해보세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했는지 161번 풀었나? 했고 그럼 162도 했을 거고 그럼 이제 잠깐 164도 했나? 그치 지난 시간에 이거 했죠 이거 내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고 그러면 165번 자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온 눈의 수가 같으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지고 자 기본적으로 일단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같다, 다르다. 자 일단 눈이 같은 경우 확률 어떻게 돼요? 처음에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그럼 이 두 개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두 번째 주사위도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확률이 6분의 1이죠. 2가 나와도 2 이렇게 나올 상황이면은 6분의 1.
그러니까 모든 숫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6분의 1이고 아니면은 그냥 전체 36개를 다 생각을 해서 그 중에서 같아지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36분의 6 해서 6분의 1로 생각을 해도 되고 이 정도는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 자, 하여튼 그래서 눈이 다른 거 먼저 네. 눈이 다른 경우 같은 경우 그럼 다른 경우는 6분의 5가 되겠지. 6분의 1 여기서 일단 갈립니다. 상황이 두 개로 나눠지고 눈의 수가 다르면 아니구나. 이게 난독증이 그냥 눈의 수가 같으면 동전을 4번 던지고 이 동전을 4번 그 다음에 눈의 수가 다르면 2번 동전을 2번을 던져요. 2번 던지는 것과 4번 던지는 게 있는데 근데 자,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같대. 그때 동전을 4번 던졌을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지. 그러니까 이게 2번을 던져서 동전 앞면 뒷면이 같은 경우가 있고 4번 던져서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 안에서 뭘 하라고? 4번 던졌을 확률. 4번 던져서 같은 확률을 구하세요. 이게 됩니다. 뭐 이걸 이제 각각 구하면 돼. 각각 구하면 됩니다. 자, 2번 다를 확률 2번. 그럼 한 번씩 이제 앞뒤가 나와야 되니까 이 콤비네이션 1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6분의 5도 곱해줘야 돼. 이렇게 곱해서 나머지는 12분의 5가 나오고 4번 던져서 2번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자, 콤비네이션 2에 2분의 1에 4제곱 그래서 6분의 1과 같이 곱해서 계산을 하면 16분의 1입니다. 그냥 뭐 쓰면 돼요 이제 2번 12분의 5 여기 16분의 1 이렇게 계산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평가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애매한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3점이냐 4점이냐 경계쯤에 있어. 그러니까 3.5점 정도 되는데 4점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그래서 이 정도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으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66번도 해봅시다. 166번 천천히 하나씩 해봅시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문제를 천천히 읽어도 이게 짝수의 눈이 나오면 감이 3점을 얻고 자, 일단 봅시다. 짝수 뭘 던져? 주사위를 던져서 짝이 나오는 경우랑 홀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확률은 2분의 1씩이죠.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면 짝이 나오면 갑이 플러스 3 홀이 나오면 을이 플러스 1이 된대요. 자, 각각 을이 각각 0.4점에서 시작을 한대. 시작 점수가 다르네. 얘는 0점에서 시작하고 얘는 4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5번을 진행을 한대요. 이후에 5번. 5번을 진행을 해서 갑의 점수가 을의 점수보다 높을 때 이렇게 되는 높았을 때 갑이 점수를 얻은 횟수가 짝수였을 확률. 갑이 점수를 얻은 횟수가 점수를 얻은 횟수지. 그게 또 짝수. 뭐 이렇게 복잡해. 0,4에서 시작해서 한 번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뭐 플러스 3. 그럼 나머지가 4번이 플러스 4가 돼서 8.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산수를 해줘야 돼요. 이걸 다 해야 되나? 갑이 점수를 얻은 횟수가 짝수였을 확률. 결국은 뭐 다 해야 되는구나. 방법이 없네요. 요거를 그냥 뭐 방법이 없네.
써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걸 점수로 생각했을 때 어차피 값이 이제 커져야 되니까 이게 한 번 나오는 걸로는 뭐 어차피 택도 없고 되는 애부터 좀 적당하게 가봅시다. 한 2번도 안 될 거고 3번 정도? 3번 정도 이기는 경우 4번, 5번 각 기준으로 이게 짝이 이제 나오는 경우로 3번, 4번, 5번으로 가봅시다. 6번 안 되죠. 3, 4, 5 중에서 3은 되겠지. 여기 플러스 9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2번은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2가 되면 6이 돼서 일단 가능해요. 값이 커. 그럼 4번이 되면 12점이 되고, 그럼 한 번이 되면 여기 플러스 1점이 돼갖고 당연히 또 되고, 5번은 당연히 더 되지. 5, 15, 여기 플러스 2. 뭐 이렇게 돼서 일단 가능합니다. 그럼 얘네들을 뭐 이제 또 확률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렇게 값이 이겼을 때, 점수가 커졌을 때, 값이 점수를 얻은 횟수. 그러니까 이거는 값이 3번 점수를 얻은 거, 4번 점수를 얻은 거. 이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값이 이긴 경우가 1, 2, 3. 1, 2, 3인데, 이겼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짝수번. 이겼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뭐 1, 3을 이제 계산을 다 하면 되지. 자, 1번부터 가보자. 3번을 짝수가 나와야 돼요. 5번 중에서 3번이 짝수가 나오는데 2분의 1에 3, 3 곱하기 2분의 1 제곱 이렇게 합시다. 2번은 4번을 해야 돼.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될 거고 얘는 5번을 다 이겨야 돼요. 어차피 이게 분자분모에서 2분의 1 오정이 다 날아가니까 이것만 딱 계산해도 돼. 근데 이게 가끔 보면 이 확률이 곱해졌을 때 이게 똑같은 이제 확률이 곱해지지가 않고 이게 예를 3분의 1에 4 곱하기 3분의 2에 뭐 이런 형태가 되면 계산을 진짜 확률까지 곱해줘서 정확하게 해줘야 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이 어차피 다 날아가 버리니까 뭐 이것만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5 콤비네이션 3, 5 콤비네이션 2, n 4, 5 콤비네이션 5분의 5 콤비네이션 4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하면 16분의 5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자, 또 해봅시다. 이게 작년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인데 167번 배우자. 안 했지? 167번? 내가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름방학 때 뭔가 한글로 자 봅시다. 앞면에는 문자 A, 뒷면에는 문자 B가 적힌 한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와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자, 동전을 2번 던지세요. 앞면이 나온 횟수가 2번. 자, 일단 앞이 2번 나온 확률은 4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온 횟수가 0 또는 1, 그러니까 그 외는 4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동전을 2번 던져 다시 앞면이 나온 횟수가 2면 카드를 한 번 뒤집는데요. 그리고 그 외가 되면 그냥 그대로 놔둔대요. 처음에 문자 A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여있고 얘를 5번 반복했을 때 5번을 반복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A가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B가 되도록. 그러니까 뒤집히는 상황으로 생각하면은 한 번 뒤집히면은 B가 되지. 그리고 3번 뒤집혀도 B가 되고 홀수만 뒤집히면은 일단 A에서 B로 바뀝니다. 근데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앞이 2번 나와야 됐을 때 이 확률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3번, 5번을 뒤집는 경우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홀수번 나와야 A에서 B로 뒤집힌다는 얘기야. 이걸 이제 계산하면 돼. 이게 한 번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5번 시행 중에 3번만
이렇게 돼야 돼. 5콤비네이션 1에 한 번의 확률 4분의 1, 4분의 3의 4. 세 번은 5번 중에서 3번, 4분의 1이 3번, 4분의 3이 2번, 얘는 5번 중에 5번이 다 5번 중에 5번이 6에 나와있지. 그리고 4분의 1로 가야지. 4분의 1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확률을 꼭 살려줘서 해야 돼요. 자, 힌트. 아니구나. 이거 조건부 확률이 아니구나.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네. 거기에다가 뭘 해? 전체에다가 120%를 곱하면 되네요. 하여튼 뭐 숫자는 한 줄은 잘 해보시고 뭐 이런 상황을 잘 나눠봐봐. 이게 상황이 뭐 상황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몇 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많이 나와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세 번까지 계산하는 형태가 있거든. 그런 정도는 진짜 뭐 어질어질해서 모르겠어. 그 정도까지 준비를 하는 거는 뭐 내년에 해도 괜찮으니까 뭐 내신에도 내기도 힘듭니다. 3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2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거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168번도 봅시다. 약간 선을 넘은 문제인데, 왜냐면 이게 상황 정리는 안 되거든. 근데 되게 웃겨요. 그 평가원에서 가끔 돼. 근데 이게 상황 정리,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게 2항, 독립시행 확률이, 그러니까 주사위가 앞이나 뒤, 또 뭐 홀수 짝수, 그냥 뭐 3보다 큰 거, 작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두 개로 나누거든. 그래서 P하고 Q, 혹은 뭐 이제 얘 두 개 합이 1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몇 번 나왔냐, 이게 몇 번 나왔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따지는 거는 이제 나오는데, 이 3개짜리는 안 나온단 말이야, 원래. 이건 약간 좀 너무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해봅시다. 비슷한 게 이제 기출 문제에 있어서 그냥 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본능적으로. 자, 봅시다. 6층까지 있는 건물의 1층에서 5명의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에서 탔으니까 당연히 1층에서 안 내리겠지. 2, 3, 4, 5, 6층에서 내릴 거고 그 중에서 한 군데만 내리겠지. 그치? 3층에서 2명, 5층에서 1명이 내릴 확률을 구하시오. 어떻게 될까? 3층에서 2명, 5층에서 1명이 내려야 된대. 자, 일단 3, 4, 5, 6층이 있어요. 자, 여기 3층에서 2명이 내려야 되고 5층에서 1명이 내려야 돼. 3층 또는 5층에 내릴 확률, 얘네들은 다 확률적으로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다 5분의 1이지. 3층 또는 5층에 내릴 확률, 여기는 5분의 1이고 다른 층에 내릴 확률을 생각을 해봐. 다른 층. 그러니까 여기 2, 4, 6에 내릴 확률은 당연히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여기는 다른 층에 내릴 확률은 5분의 3이 돼.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3층에서 1명, 3층에서 1명, 5층에서 1명, 다른 층에서 1명, 다른 층에서 1명. 이거 5개를 이제 배열할 거야. 5개를 배열할 거야. 뭐 5개, 뭐 3, 3, 5 다른 층 한 명에 대해서 내릴 확률을 이걸 이제 곱해줘야 되는데 3층에서 내릴 확률 5분의 1, 5층에서 내릴 확률 5분의 1. 이 배열의 방법을 생각하면 이게 3층, 3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5팩토리알. 그래서 약간 선을 넘었다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 다른 층은 이게 다른. 그러니까 2가 되든 4가 되든 6이 되든 뭐 이제 다른 층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2층에서 2명 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걸 확률 입장에서 들어가면 얘를 3, 3, 다 이렇게 해서 2팩토리알, 2팩토리알 하고 이제 확률을 곱해. 3층에서 내릴 확률 5분의 1, 5층에서 내릴 확률 5분의 1,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 5분의 3 이렇게 돼. 응? 뭐지?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해봐. 그래서 약간 선을 넘었다고 하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는 교과 과정을 살짝 넘어.
한 15년쯤 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15년쯤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하필 재작년이었나? 평가원에 요 비슷한 형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런 정도 그냥 했구나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169번은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되게 쉬워요. 이 정도면 169번. 문제도 막 엄청 길고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쉽습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 수능이구나. 작년 수능인가? 2025년은 학년도니까 작년 수능이네. 작년 수능의 제일 마지막 30번 이었던 것 같아요. 29번이니까. 하여튼 모르겠어.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 보이는 척했지만 되게 쉬운. 자, 봅시다. 난 이때 이 문제를 보고 너희들 알고 있었니? 이게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앞면이래요. 원래 알고 있었어? 숫자가 뒷면이래. 이게 좀 논란이 있지 않았니? 그러니까 앞이 어디 뒤인지 이걸 평가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 일단 앞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앞면이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5개 동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앞, 뒤. 자, 됐지? 그 다음에 5개 동전이 이렇게 있는데 5개 동전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전은 앞이, 그 다음에 여기는 뒤. 자, 5개 동전과 1개 주사위를 이용해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시행이 어려운데 잘 읽으면 쉬워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K야. 1, 2, 3, 4, 5. 동전이 5개잖아? 1, 2, 3, 4, 5. K가 나오면 K번째 동전을 한 번 뒤집어. K가 6이 되면 동전이 6번째 동전이 없잖아. 그래서 6이 되면 이 전체를 싹 다 뒤집어. 자, 이렇게 해서 제자리에 놓는다. 위의 시행을 3번을 반복을 한대요. 3번을 반복을 한대. 그 다음에 이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확률. 3번을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봐. 이게 전부 다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어요. 자, 일단 3번을 해서 얘네를 앞으로 바꿔버릴 수 있으면 되잖아. 그럼 3, 4, 5의 주사위 눈이 나오면은 여기가 앞이 되면서 전체가 전부 다 앞이 돼버려. 별로 어렵지 않지? 순서는 상관없죠. 이걸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는 그냥 3팩토리얼이야.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이 3, 4, 5만 나오면 돼. 3번의 경우에서 3팩토리얼은 6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났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6이 포인트잖아. 6. 한 번 싹 다 뒤집어지는 거. 6이 한 번 나왔어. 6이 한 번 나오면은 이렇게 되지. 이게 앞이라서 이렇게 나오면은 또 되죠. 그러니까 6과 1과 2 이렇게 나와도 가능한 거야. 그치? 이렇게 나와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도 6가지죠. 6가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 자, 뭐 이 상황만 이해하면 끝나요. 그 전체는 이제 주사위를 3번 던지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6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6 더하기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 이거 말고 더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 이제 분류를 좀 바꿔보면 돼. 분류라고 하는 게 항상 이거 경우의 수 우리 구할 때 공부했던 건데 가장 튀는 애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실패가 별로 없어. 여기서 제일 튀는 애는 6이야, 6. 그치? 6이야. 누가 봐도 6이잖아. 6만 빼고 다 공평하잖아. 6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6이 한 번 나왔을 경우, 한 번 나왔을 경우, 2번 나왔을 경우, 3번 나왔을 경우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 이걸 다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6이 한 번 나왔을 경우와 딱 한 번 나왔을 경우 그 2번 나오면은 이게 2번 뒤집히면서 아무리 해도 이걸 전체를 다 앞을 만들 수가 없어. 3번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거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확신이 생기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구할 때 제일 그냥 뭐 문제 읽다 보면은 튀는 애가 있어. 걔만 이상하게 뭔가 다른 짓을 해요.
그런 애들 기준으로 케이스 나누면 됩니다. 자, 비슷해 보이는데 170번은 이거 난이도가 완전 달라. 지금 풀었던 이 난이도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한 10배쯤 곱하면은 이제 170번 난이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같은 해에 나왔던 문제거든. 그래서 이게 같은 해에 그러니까 요 해가 이제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특정 해, 그러니까 작년이구나. 작년에 그냥 미친듯이 동전만 계속 던져. 동전만 계속 이게 문제가 나와. 그러다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주머니에서 돈 빼는 것만 나오다가 올해는 또 이제 유행이 좀 섞여 있는데 하여튼 이 동전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고 나서 애들이 이제 이거를 좀 준비를 했던 애들은 수능에 뭐지? 이렇게 쉽게 나올지 하면서 되게 쉽게 맞췄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확통 문제 8문제 푸는데 이 문제를 이제 수능 문제를 쉽게 풀었던 친구들이 10분도 안 걸려서 이 8문제를 다 풀었어. 왜냐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거든. 조금 전에 풀었던 게. 그래서 이게 준비를 하면 확통은 가능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확통이 너희들 알겠지만 한번 이게 문제를 일단 쫄면은 더 이상 이렇게 진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계속 어려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냥 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 계속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를 알게 돼. 그것까지만 딱 도달하면 됩니다. 자, 170번. 나도 이거 한번 심호흡을 하고 시작을 해요. 엄청 어려워요. 자, 해봅시다. 비슷한데 동전 개수도 줄었잖아. 난이도는 한 10배쯤 어렵다니까. 자, 탁자 위에 놓인 4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앞, 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3개의 동전은 앞면이 보이도록 1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 조건은 4개 동전 중 임의로 1개만 뒤집어요. 자, 임의로, 아까는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뒤집었는데 이때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씩 뒤집는 거야. 자, 위 시행을 5번 반복한대. 그러니까 동전을 5번 뒤집을 수 있어. 5번의 동전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확률. 아니구나.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때 조건 범위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앞이 될 수도 있고 뒤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 중에서 특별히 앞이 보이도록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는 거는 앞 아니면 뒤잖아. 그 상황 중에서 특별히 앞으로 되어 있는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해봅시다. 이거를 이제 미리 집에서 고민을 해왔으면 좋은데 여기다가 문자를 A, B, C, D 이렇게 할게요. 5번의 시행이라서 이거를 진짜 꼼꼼히 다 해야 되거든. 자, 이 중에서 또 해보자. 이 중에서 아까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기준을 뭘로 잡는 게 좋아요? A 기준으로 잡니? B 기준으로 잡니? C 기준으로 잡니? 당연히 D만 뒤집어져 있으니까 D를 기준을 잡아. 그치? D가 포인트니까 D가 최종적으로 이게 앞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게 뒤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D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D 기준으로 D가 그냥 다 생각하면 돼. D가 5번을 뒤집어. 얘를 5번을 뒤집으면 가능하지. 왜냐면 얘가 뒤에요, 뒤. D인데 5번 홀수번 하면은 이게 앞으로 딱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앞이 돼. D를 5번. 이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D를 배열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와 같아요. 한 개. 있지? 이렇게 하면 또 위에 동그라미 1하고 또 같아지니까 한 개. 이렇게 합시다. 자, 또 해요. D가 앞을 만들어야 되고 앞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야. 앞이 되려면 4번 나오면 안 돼. 그치? 4번 나오면 다시 D가 돼. 그래서 3번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D가 한 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해봅시다.
D가 3번 나오면 D 이렇게 해서 앞이 돼요. 2번이 남았잖아. 2번을 어떻게 해야 돼? 2번을 건드리는 거는 이게 A, B 이렇게 건드리면 안 돼. A 이렇게 건드려야 뒤집혔다가 다시 원래대로 와요. 그래서 이게 A, B, C 이렇게 돼야 이제 이걸 배열하면 돼. 이걸 배열하면 됩니다. 자, A, B, C 3개 3 곱하기 그 다음에 5개를 배열해. 5팩토리알, 3팩토리알, 2팩토리알. 그리고 계산하면 30 나옵니다. 자, D가 한 번 나왔어요. 그럼 D 한 번에 어떻게 해? 요거는 조금 갈래가 더 많아. 이거를 A 형태로 나누는 상황이 있고 A, B 지금 다 앞을 만들어야 돼. 지금 이게 앞, 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홀수가 떠버리면 뒤가 돼버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 있어. 자, 일단 요거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5팩토리알을 요 4개. 그럼 얘는 3, 5, 15가 되고 여기 있는 거는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요것도 AABB, BBCC 그 다음에 AACC 그러니까 이것도 3가지 곱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AABB로 나열할 숫자를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리고 나열하는 5팩토리알을 2팩토리알로 나눕니다. 이건 90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앞이 되는 거는 이거 싹 다 더하면 136이야. 진짜 136. 그래서 여기가 136, 여기도 136. 자, 뒤만 이제 풀면 돼. 뒤. 재밌게. 자, 또 갑니다. 뒤가 나오려면 얘는 짝수번 나와야 돼요. 이거 짝수번 나와야 돼. 그럼 이제 첫 번째 D가 4번, 두 번째 D가 2번, 세 번째 D가 빵번. 자, 일단 4번 나오는 경우 이게 뒤가 얘가 4번이 나와버리면은 얘가 뒤인데 얘도 D를 만들려면 3번이 더 필요해.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자, D가 2번 나와요. D가 2번 나오면 D가 되고 그 다음에 A, B, C가 한 번씩 나오면 돼. 이거 나열만 하면 됩니다. 5팩토리알을 2팩토리알을 나누면 60. 자, D가 빵번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D가 빵번 나와서 D가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A, B, C가 한 번씩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D가 빵번에 A, B, C가 나온 상태에서 2번이 남는데 2번이 A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자, 그러니까 AA, BB, CC 이런 상태니까 3 곱하기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같은 거 하나, 둘, 3개 5팩토리알을 3팩토리알로 나눠주면은 이게 60개가 나와요. 그래서 60개 더하기 60개 120개가 나와요. 120개 그래서 여기에 120을 더해줘서 근데 이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이게 확률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나는 이게 경우의 수를 구했거든. 경우의 수로. 근데 이 정도까지 수능에 나온다고 가정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 정도. 이 정도면 거의 끝판왕이야. 이거보다 어려운 거는 사설 모의고사 정도나 있지 기출 문제는 없어. 이게 거의 마지막 난이도니까 이 정도를 잘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 아무리 해도 시간이 테스트를 볼 시간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남았습니다. 171번 천천히 해도 이게 안 되네. 어 171번도 역대급으로 엄청 어려웠던 문제야. 역대급으로 스티커를 한 개, 두 개, 세 개 붙이는 한 개씩 붙이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가 붙어 있대요. 자,
이 문제를 읽다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하고 그냥 대부분 이제 문제를 포기하는데 이거 공부용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확률 문제 중에서. 근데 요즘에는 이런 스타일은 나오지 않는 게 약간 정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정수 분류 같은 문제들. 이런 건 요즘에 잘 안 나와갖고 이거는 약간 수리 영역일 때 나왔던 문제야. 수리 영역. 자, 봅시다. 주머니 안에 스티커가 1개, 2개, 3개가 붙어 있는데 이미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주머니에서 이미 한 장을 딱 꺼내서 거기다가 스티커를 하나를 더 붙여요. 주머니에 다시 넣어. 그걸 한 번 시행이라고 합니다. 주머니 안에 각 붙어 있는 스티커의 개수를 또 3으로 나눈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같아지는 사건을 A라고 한대요. 시행을 6번 한대. 1회부터 5회까지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고 6회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거 그냥 노가다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노가다를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를 생각을 해. 처음에 이 최초에 이제 들어있는 스티커는 1개, 2개, 3개가 붙어 있는데 3으로 나누면 1개 이렇게 쓸게. 1, 2, 0이야.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스티커를 하나 딱 붙여요. 그럼 그때 상황을 이렇게 1회 한 번 시행한 거를 퍼뜨려 나가봅시다. 여기에 스티커 하나 붙이면 2, 2, 0이 되지.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면 1, 0, 0이 돼요.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면 1, 2, 1이 돼. 여기서 뭘 관찰해야 되냐면 나머지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가 다 되나요? 하나를 붙였더니 어떤 상황이 돼? 나머지가 2개가 같고 여기도 2개가 같고 여기도 2개가 같아져. 요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 이 빵에다가 첫 번째 거에다가 하나를 붙이면 0, 2, 0이 돼. 지금 2번 시행하는 상황이야. 2번. 그럼 여기에다가는 2, 빵빵. 여기다 하나 붙이면은 2, 2, 1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도 같은 거 2개, 같은 거 2개, 같은 거 2개. 이렇게 돼. 자, 3번 시행해볼게. 사실은 여기서도 3개, 여기서도 3개 이렇게 나올 텐데 써보면은 규칙은 똑같아요. 똑같은 나머지를 갖는 게 2개씩 나와. 똑같은 나머지를 갖는 게 2개씩 나오는데 3번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다 붙이면 1, 2, 0이 되고 여기다 붙이면 드디어 빵빵빵이 돼서 나머지가 같은 애가 드디어 등장을 해요. 최초 등장이야. 3번째 할 때 나머지가 같은 애가 등장을 해. 여기다가 이제 붙여버리면 0, 2, 1 이렇게 돼. 자, 여기 나머지가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해봐. 여기 또 해버리면 여기다가 하나 붙여버리면 빵빵빵이 돼요. 그럼 여기 2, 1 빵이 되고 2 빵 1이 돼. 여기도 나머지가 같은 애가 한 개가 나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다 해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거든. 그걸 몇 개를 샘플링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3개 중에 하나가 같아지고 여기 3개 중에 하나가 같아지고 이 밑에도 한 개 더 해볼까? 1, 2, 1을 여기다 붙이면 2, 2, 1이 되고 1, 빵 1이 되고 1, 2, 2가 되고 여기서 해볼게요. 2, 2, 2 2 아니다. 여기다가 1을 더하면 0, 2, 1이 되고 가운데다가 2빵 1이 되고 2, 2, 2 이렇게 되면 나머지가 같은 애가 또 하나가 나와.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3번 시행을 하면 이게 전부 다 동일하게 3분의 1 확률, 3분의 1 확률로 나머지가 같은 애가 발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3번 시행을 하면 3분의 1 확률로 나머지가 같아질 수 있다. 그럼 같아지지 않아야 되거든. 왜냐면 3번째까지 이게 나머지가 같은 애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 6번까지 가야 되거든. 근데 6번까지 가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업을 하면 이때는 또 나머지들이 다 다른 상황이 돼. 여기다가 또 해보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다 달라져요. 1, 2, 0이니까 2, 2, 빵. 그래서 이 규칙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2, 1, 빵, 빵. 1, 2, 1. 또 두 개가 같아지고, 두 개가 같아지고, 두 개가 같아져요. 이렇게 두 개씩 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이게 같은 패턴으로 또 들어가.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이게 나머지의 합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의 합. 나머지의 합. 여기가 나머지의 합이 3이잖아. 여기 나머지의 합이 4예요. 나머지 합이 1이고 나머지의 합이 4야. 3으로 나누면은 얘도 1 남고 얘도 1 남고 얘도 1 남아. 그러니까 1이 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가 같은 애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스타일이라서 여기에서는 그래서 나머지가 달라야 돼요. 3분의 2. 여기서 나머지가 이 과정을 통해서 같아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돼. 그래서 답이 9분의 2야. 뭐 계산은 마지막에 뭐 별거 아닌데 이 과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한 번에 풀어내는 거는 무리고 이렇게 일단 나열을 해서 규칙을 잡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 더 공부하려면 나머지 합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